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세금을 돌려받는 비법인 경정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 청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매번 좀 세금의 좀 무서운 모습들만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좋아하실 만한 저희 환급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변호사님께서 경정 청구가 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정 청구는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그 세금이 좀 많이 신고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반환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억을 계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억이 아니라 6천만 원이더라 라고 하면 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반환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약 한 4년 정도 전만 해도 워낙 생소한 주제라서 낯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변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대표님들이 오히려 먼저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도 계십니다. 청구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회사에서 이제 세금을 돌려달라라고 해서 바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제 환급 절차를 이제 밟아가지고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유익한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렇다면은 좀 세무서에서 간단히 세금을 돌려주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회사가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세금을 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기계장치 구입, 내가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이제 회사의 직원에 대한 고용, 즉 채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명시된 몇 가지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가장 빈번하게 했었던 사례를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전년도보다 많은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만약 2021년도에 2020년도, 즉 전년도에 비해서 직원의 수가 증가하였다면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내가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고용을 증대된 인원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시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로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1,100만 원까지도 세액 공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세금에 대해 공제 제도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이러한 경정청구 제도가 신고일부터 5년 내에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가 있으신 거니까 혹시나 이게 놓친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하루빨리 좀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무서에 낸 세금을 이제 돌려받았다고 하면 그 후에 또 회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회사가 이제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환급받은 이제 세액별로 지켜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통 사후관리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이런 혜택을 받아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세액공제 등이 제도에는 일반적으로 사후관리 규정이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고용증대와 관련된 항목을 좀 예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근로자 수가 이제 만약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고용을 많이 했으니까 기여를 했다라고 혜택을 주는 건데 그 혜택 딱 신고하고서 만약에 금액이 또 막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애초에 어떻게 보면 그 모양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근로자 수가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가산금을 또 추가로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세금 신고 시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 추징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정 청구로 인해서 낸 세금이 또 막 전액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또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최저한세까지만 이제 환급이 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가 또 있는데요. 이것을 2월 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제 1,000만 원을 세금을 냈다 할지라도 1,000만 원을 모두 다 이제 환급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한세라는 것은 법인, 개인 사업자가 각종 조세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감면이나 공제를 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면 이는 세부담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1,000만 원 세금을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1,000만 원을 이제 모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도 이를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제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세금을 다 냈고 그리고 또 공제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공제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한 경정 청구 결과 세금을 이제 직접 회사 통장으로 돌려주는 것을 세금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최저한세 등으로 이제 공제라든지 아니면 환급을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에 또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를 또 2월 공제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억 원 세금을 내고 그 1억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서 만약 6천만 원을 납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2월 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환급과 2월 공제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경정 청구 컨설팅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앞서 변호사님께서 그 사후관리 기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세무서 업무다 본 거니까 세무서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매년마다 이제 국세청의 경정 청구 업무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좀 매번마다 감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그 2조 원 가량의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사후 감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사원에서 크로스 체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에 맞게끔 경정 청구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계약서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근로자와 정규직 계약서만 쓰면 내가 정규직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런 거 이외에 정규직이라는 세법과 노무정의 규정에 따라서 정규직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정규직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들을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사후적으로 가산세 같은 물실과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좀 속담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반드시 좀 잘 검토해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이번 이 경정 청구와 관련한 감사원 결과 확정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신다고요? 네. 세무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좀 앞서서 먼저 해주셨는데요. 감사원이 이제 세무서 업무를 이제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작년 10월 경정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원은 이제 국세청에게 이제 송금상 미경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2020년도에 이제 비용을 원래 산입을 했는데 야 이거는 2020년도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2021년도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국세청이 판단을 하면 이제 비용이 원래는 산입이 됐던 것이 빠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2020년도 비용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2020년도 과세금액 증가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납세자가 알아서 뭐 21년에 반영을 하겠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20년도에서 비용에서 제외되고 21년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21년도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납세자한테 불리한 처분을 할 때 납세자한테 유리한 것이 또 함께 있다면 두 개를 함께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경정 청구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